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이번에 현대건설 공채가 생각보다 빨리 떴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형도 많이 바뀌었네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10월 말에 공고가 나오고 원데이 면접으로 다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각기 다른 일자의 모든 전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전형 일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가위를 앞두고 9월 초에 입찰을 빨리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인턴십 전형이라는 것도 12주 무려 3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인턴십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2배수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1배수만을 뽑고 그 인원 중에서 정말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만 탈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원서 접수가 9월 2일 공고가 떠서 9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한 3주 가까운 기간을 저희가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모집 분야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토목사업본부가 딸랑이 이제 토목과 설계 이렇게 두 개 분야로 나와 있고 되게 초라하게 올라와 있죠. 그 말은 토목사업본부 인원이 가장 적게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 모집 인원이 0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을 뽑는데 토목사업본부는 아무래도 다 합쳐서 00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토목직일 때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건축주택이나 플랜트나 뉴에너지 쪽인데 가급적이면은 플랜트나 뉴에너지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이제 토목사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는데 좀 더 큰 어퍼튜니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늘상 저희가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EPC의 최강자입니다. 그만큼 건축주택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플랜트 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뉴에너지 사업은 만들어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미 원자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앞으로 강세를 보일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개 사업본부 중에서 어디를 지원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많은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한 사업본부로 너무 치중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지 않는 아주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건설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많은 수주 물량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토목이나 전기 그리고 기계 파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플랜트 사업이나 그리고 뉴에너지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크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쪽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래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인 지역이기도 하네. 기본적으로 네온 프로젝트 많은 사이즈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의 드림입니다. 러닝 터널 건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 자체가 이제 첨단 공법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고난도의 어떤 인프라 공사를 현재 현대건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스 플랜트 쪽에 또 1인자다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아미랄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자프라 가스 프로세싱 시설 등의 아주 대규모 플랜트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불가리아와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대형 원전, 소형 원전이 아닙니다.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특히나 불가리아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단독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대우건설이 가져간 체코 원전 이후에 현대건설이 또 두 번째 대형 원전 2개를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저희한테 노다지다. 왜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의 기초자금으로 일단 40조가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해당 인도네시아가 지진 때문에 엄청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건설사가 다 철수할 때 끝까지 남아서 인도네시아를 도왔던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회사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을 특히나 좋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도 이전을 하는 지역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 이전 사업을 현대건설이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룰라 지역발전소 같은 에너지 프로젝트에서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서 현대건설이 앞으로 먹을거리가 진짜 많이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자동차와 함께 들어간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기차 생산 공장 등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같이 들어가서 현재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같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과 실적 이게 이제 거의 목을 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원전 수주와 더불어서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회사와 맺는 기술 협약을 통한 소형 원전, SMR 그리고 수소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의 지원 동기를 뽑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윤영중 사장의 신년사 같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SMR, 수소, 풍력, 태양광, CCUS 등의 탄소 중립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신개념의 주거상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그룹 고유의 DNA이자 핵심 가치인 창의와 도전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 리더십 이런 것들을 쓰는데 굳이 쓰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창의와 도전 정신을 개성하겠다. 그걸 개성할 수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사업에 대한 건설 시장의 흐름을 집중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가지고 고부가 가치의 해외 사업에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업이 아니라 해외 사업에 역량을 결집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해서 중대재해 제로로 가겠다. 품질하자 제로로 가겠다는 최고의 건설 품질을 선보임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의 현직자에게 들었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2024년에 중대재해가 0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전 직원들한테 5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대표이사께서 바로 윤영중 사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깨졌죠. 그러니까 못 받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인센티브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현대건설 내에서도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 직군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KPI, 목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작년까지 저희가 건설회사에 대한 어떤 지원 동기 같은 거를 뽑을 때 CM이나 디벨로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올해 현대건설이 가지고 가는 것은 글로벌 건설 리더인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건설 리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본인들의 경쟁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EPC 분야라는 것을 집중하겠다. 안전, 하자, 제거, 품질, 하자, 제거, EPC 분야에 집중된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의 역량 확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현대건설이 올해 하반기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를 통해서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건설적인 키워드, 그리고 이 회사가 2024년에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조하셔가지고 이번에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